더 큰 화면으로 더 선명하게 즐기는 게임 언제나 짜릿합니다. 그죠? 화면은 크면 클수록 좋다. 우리 게이머들끼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만에 게이밍 빔 프로젝터입니다. 뷰소닉의 최신형 제품이죠. LX700 4K RGB. 이전에 출시됐던 제품 아닌가요? 아니요. 이 친구는 RGB가 붙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냥 4K. 얘는 4K RGB. 스마트폰이 나온 지 제법 됐지만 쓸만한 모바일 컨트롤러가 얼마 없듯 게이밍 프로젝터도 비슷해요. 게이밍 프로젝터는 여전히 얼마 없습니다. 그중 하나인 거예요.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4K 빔 프로젝터죠.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그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광원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외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원 모듈인데 그게 바뀐 거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개선 모델은 아닙니다. 2023년 공개됐던 뷰소닉의 차세대 RGB 레이저 기술을 활용합니다. RGB, 적, 녹, 청, 빨간색, 녹색, 파란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단일 모듈로 통합했어요. 색을 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컬러 휠과 같은 요소는 없습니다. 하나의 픽셀에 빛의 삼원색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필터가 없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선명하겠죠. 덕분에 BT2020 100%를 충족하는 컬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BT2020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색 영역이에요. 영화 표준인 DCI P3보다도 많은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5200 RGB 레이저 루멘. 레이저 루멘? 레이저 광량인 거죠. 우리가 따지는 밝기. 그래요. 안시 루멘은 최대 2000 안시 루멘입니다. 이전보다 광량은 낮아졌죠. 그런데 안시 루멘이 높다고 해서 마냥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요소들도 잘 섞여야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광원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OLED TV와 LED TV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LED TV가 밝기가 더 밝죠. 막 2000니트, 1500니트. 그에 비해서 OLED는 보통 800니트, 1000니트. 그래서 밝기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어떤 TV가 더 선명하고 화질이 좋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OLED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를 쏴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지 휘도라는 표현을 써요. 더 풍성해진 색 포화도로 완성되는 높은 채도 및 대비, 사용자는 체감적으로 더 밝은 느낌의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인지 휘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공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리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인지 휘도에 대해서. 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전과 같아요. DMD 칩셋 크기 0.65인치, 0.67보다는 작지만 프리미엄 프로젝터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칩셋 크기입니다. 요약하면 뷰소닉의 새로운 RGB 레이저 강원 기술을 활용했다.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응용됐지만 사양 대비 여전히 제품 부피는 작다. 이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이밍 프로젝터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몇 개 안 됐지만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부피가 작아요. 사양 생각하면 이거 진짜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겁지도 않아. 이게 한 3kg 될걸요? 그리고 광원 수명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이제 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레이저잖아요. 레이저랑 LED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에코 모드로 하면은 약 3만 시간, 그리고 일반 모드로 했을 때 약 2만 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만에서 2만 5천 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죠. 거의 반영구적이다. 제품 디자인은 이전과 별 차이 없습니다. 이전 모델과 색깔만 하얀색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바뀐 거죠.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인증이 바뀌었다고 엑스박스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자동 초점, 자동 키스톤 기능은 없습니다. 4점 키스톤이요. 대신 렌즈 시프트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수평은 안 되고 수직 설정만 가능해요. 렌즈 시프트가 들어가면은 갖는 이점이 이 공간 제약, 그러니까 설치 제약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저가형 프로젝터에서는 만나기 힘든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 렌즈 시프트는. 렌즈 쪽도 변화가 있습니다. 최대 1.36에서 1.6배 줌으로 더 확장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광학 줌입니다. 최소 30에서 300인치, 그러니까 최대 약 762cm의 대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측정한 투사 거리는 약 3.15m, 약 254cm의 스크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0인치. 초단초점 프로젝터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히 작은 원룸에서도 대형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화면에 대한 욕심을 줄인다면 뭐 요구되는 투사 거리는 짧아집니다. 당연한 말은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최대한 좀 친절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제품 상단에 제어부 있고요. 이전과 같아요. 리모컨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프로젝터 리모컨들이 보통 이렇게 백라이트를 넣고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저는 이렇게나 밝은 리모컨은 본 적이 없어요. 대차게 밝습니다. 생긴 건 좀 투박한데 되게 직관적이고 인식률도 되게 좋아요.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 후면에는 두 개의 HDMI 포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둘 다 2.0인데 한쪽은 HDMI 2아크를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USB 포트가 하나 더 늘어났고요. 개선된 거죠. HDMI 2.1이 아니라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아시겠지만 게이밍 프로젝터에서 2.1을 지원하는 프로젝터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HDMI 2.1을 지원하는 프로젝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손에 꼽고, 그러니까 이런 옵션에서 이 정도 급에서 되게 드물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좀 꽤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터가 있었는데 2.1도 대응하고, 근데 가격이 500만 원을 그냥 가뿐히 넘겨요. 못 사죠. 패스. 솔직히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500만 원? 쉽지 않아. 그거는 일단 집이 있어야 돼. 그 정도 살려면. 그래, 고맙구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럼요, 알겠어요. 다 잘 될 거야. 네, 다 잘 될 거예요. 대견하다. 넌 해낼 거야. 3.5mm 오디오 포트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5W 내장 스피커도 그렇고요. 내장 스피커 경우 별도 EQ 조정 등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노 스피커고요. 가볍게 쓰기엔 좋은데 무겁게 쓰기에는 당연히 좀 그 한계가 있죠. 블루투스 지원하지 않아요. 유선 연결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블루투스가 필요가 없네. 어쨌든 콘솔로 다 게임을 즐길 테니까, 뭐 컴퓨터든. 그러니까 얘 안에는 블루투스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하나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제가 최근까지 다뤘던 프로젝터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내부에 구글 크롬캐스트와 같은 이제 OTT 스트리밍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TV와 같은 그런 운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장단이 있죠. 없으니까 제품 가격을 낮추는데 뭐 좀 도움이 됐을 거고, 마치 프리도스 노트북처럼. 반대는 사용자가 따로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해야 각종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아마존 프라임 등등의 이 OTT 서비스를 다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안에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내 뭐 티빙, 웨이브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은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와 같은 장치는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 게이밍 타이틀을 달고 있다는 거, 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인 프로젝터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응답 속도, 응답 시간이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높은 주사율을 대응하죠. 물론 이는 해상도별 각기 다른 값을 갖고 있습니다. FHD 기준 최대 240Hz, 울트라 패스트 인풋 설정 시 최대 4.2ms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어요. QHD는 최대 120Hz, 4K는 최대 60Hz를 지원합니다. 4K 120Hz까지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HDMI 2.0이잖아요. 4.2ms의 빠른 응답 시간은 이제 FHD, 울트라 패스트 인풋 옵션을 설정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다른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옵션이 켜질 경우 조정해둔 키스톤은 재설정됩니다. 키스톤 설정도 안 돼요. 응답 속도를 올리는 대신 어느 정도 그 설치 편의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뷰소닉 제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안시루멘 값이 낮은 이유도 좀 그런 맥락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를 모니터로 비유하면은 그 VA 패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MPRT, 전체적인 백라이트 밝기는 낮아지지만 잔상이 최소화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즐겨 쓰는 옵션은 아니에요.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4K 60Hz로 게임을 즐겨도 이질감이 없어요. 인풋 렉을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4K 프로젝터들이 평균 30에서 40ms의 응답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프로젝터들은 DMD 칩셋을 보통 작은 걸 쓰기 때문에 지연 시간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죠. DMD 칩셋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이 게이밍 4K 프로젝터들은 4K 해상도에서 10에서 20ms 사이를 갖고 있습니다. 응답 시간은 뷰소닉 LX700 4K RGB는 약 16ms입니다. 이전 모델과 거의 똑같아요. 일반적인 PC 모니터나 TV에 비하면 높은 값이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수치인 거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면
뭐 QHD나 FHD 해상도로 낮춰서 뭐 프레임도 늘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죠. 저는 그냥 4K, 그러니까 4K 해상도로 이 높아진 눈을 낮추는 게 이 여간이 쉬운 게 아닙니다. 2.2는 0인데 내주는 이 화질, 그러니까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주요 스펙. 5200 레이저 루멘, 최대 약 2000 안시 루멘, 최대 3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고요. BT2020 100%를 충족하죠. 조금 낮아진 광량의 아쉬움을 좀 넓은 세격으로 커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른 프로젝터들과 마찬가지로 이 몇 가지 픽처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최대 밝기, 영화, 게이밍, sRGB, HDR, HLG 등등이 있죠. 각 픽처 모드별로 뿌려지는 화면 품질은 모두 다 다릅니다. 체감적으로 밝기차가 가장 크고요. 모든 이 픽처 모드들은 상세 설정을 지원합니다. 색 온도부터 선명도, 색조 등등. 별도로 컬러 튜닝 없이 가장 인상적인 옵션은 TV 모드입니다. BT2020. 프로젝터 스크린 품질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을 주겠지만 보다시피 저렴한 스크린에 투사해도 충분히 선명하고 블랙 레벨도 준수한 편입니다. 평균적이라고 생각해요. 블랙 레벨은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자연스럽고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다거나 하이라이트가 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밝은 환경에서도 영상을 감상하는데 무리 없고요. 근데 제가 뭐 프로젝터 영상 찍을 때마다 또 느끼는 게 프로젝터를 못하러 밝은 화면에서 봐요. 그럴 거면 차라리 TV를 쓰는 게 낫지. 영화관에서 불 다 켜고 영화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HDR로 하니까 넷플릭스의 저 색깔이 아니야. 이게 약간 다홍색이 돼버리잖아. 애초에 그린 값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그린 값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뭐 4K 프로젝터들처럼 HDR 설정 시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은 대부분 또 잠겨요. SDR보다 훨씬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컬러 조율까지 다 잠기진 않습니다. 원하는 느낌의 색감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SDR의 TV 모드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크린 주변부가 좀 따뜻한 녹색 기운이 조금 감돌아요. HDR 모드를 켰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컬러 세부 설정을 통해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녹색 포인트를 낮추고 적색과 백색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좀 자연스러운 색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였던 SDR TV 모드와는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대신 HDR의 강점도 있어요. 더 자연스러워지는 대비, 안부 표현에 조금 더 이점이 있죠. 영화 감상에 좋아요. 이 친구의 HDR은 오히려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3가지 광원 모드가 있어요. 에코 모드, 일반, 다이나믹 블랙. 다이나믹 블랙이 포인트인데 뭐 TV로 치면 이제 동적 명암비, 투사되는 화면에 따라서 스스로 이 블랙 레벨을 조정하는 겁니다. 수시로 변해요. 근데 그 변화가 좀 매끄럽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진짜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는 끄고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최대 광량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점을 요약하면 매우 우수한 품질의 SDR 화면이 포인트였다. 딱히 건들 거 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노멀 값은 정말 보기 드물다고 생각해요. 기본 화면 품질이 모든 아쉬움을 잡아먹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물죠. 게이밍 프로젝터라고 말하지만 역시 뭐 영화 감상에도 전혀 뭐 빠질 게 없고요. 게임 플레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로 만족했어요. 제가 이거 엑스박스도 간만에 켜가지고 뭐 플스도 테스트 해봤지만 근데 진짜 낭만적이었어. 120인치 스크린이 있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4K 게이밍에 초점을 두고 또 서브로 영화 감상에 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장바구니에 넣어도 될 만한 제품입니다. 대신 스트리밍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국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관련 스트리밍 장치를 구매해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코어 또는 이제 알맹이 에디션이라고 불러요. 꼭 필요한 필수 항목들만 모아두고 제품 가격을 낮춘 제품들을 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뷰소닉 LX700 4K RGB는 딱 그런 제품이에요. 0.65인치 이상의 DMD 칩셋 적용, 최대 300인치까지 투사 가능한 4K 게이밍 프로젝터를 찾는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약 229만 원. 비슷한 사양의 프로젝터 중에서는 가격도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30만 원 더 가격이 올라갔죠. 사양이 좀 다르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이런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전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즐기는 대형 스크린의 게이밍.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음이 적다. 아, 그 얘기 안 했어. 그 얘기를 안 했어.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놓쳤다. 소음 얘기를 안 했어. 들려요? 이제 최대 광량이에요, 지금. 아, 최대 광량. 소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정도면 없는 편이에요. 내가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했지? 바보처럼.